2025년 LS그룹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다들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요, 바로 그 화려한 성공 뒤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가 싹트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눈부신 성과가 어떻게 고마 터진 문제들 때문에 빛을 잃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대단했는지 숫자부터 볼까요? LS그룹 2025년 매출이 무려 31조 8천억 원. 와, 이건 진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다, AI 인프라다 해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뭐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정말 비극적인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돈은 역대급으로 벌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 그리고 지배구조 시스템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젊은 연구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 거대한 그룹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연구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이 사고는 그냥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이랄까, 위기 대응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부 시험대에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26년 1월 20일, 20살이 간 넘은 젊은 여성 연구원이 혼자 트랙터 시스템을 시험하다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LS그룹이 이 중대한 인명사고를 자그마치 8일 동안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8일이요. 이 8일이라는 시간,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LS가 아주 명백하게 어긴 규칙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위반이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24시간 공시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2025년 10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행된 규정이에요. 쉽게 말해 중대재해가 터지면 회사가 이걸 숨길 틈도 없이 24시간 안에 시장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LS가 이 새로운 규정을 어긴 사실상 첫 번째 대기업 케이스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거래소가 LS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딱 지정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자회사에서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핵심적인 경영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시 불이행 형의가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나온 제재금이 800만 원. 그룹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푼돈이죠. 하지만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금융당국이 너네 잘못했어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고 시장 전체에 경고를 보낸 아주 상징적인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벌점이 0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래소가 보기에 이게 악의적으로 막 작정하고 숨겼다기보다는 내부 보고 체계나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생긴 일종의 시스템 오류, 절차적인 실패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평온할 땐 모르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는 고장난 내부 통제 시스템,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런데 이 LSM 트론 사고,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단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야를 그룹 전체로 넓혀보면 이 사건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반복적인 패턴의 일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LS그룹 계열사들에서 연쇄적으로 터진 사고들이에요. 2025년 8월에 이원에서 가스 누출, 같은 달에 LS 일렉트릭에서 추락 사망사고, 바로 다음 달엔 LS NMM에서 지게차 충돌로 또 사망사고, 그리고 2026년 1월엔 미국 자회사 공장에서 불이 나고 결국 LS 엠트론에서 연구원 사망사고까지. 이건 뭐 특정 계열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아주 구체적인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 그러니까 KCGS에서 LS의 ESG 등급을 A에서 B+로 강등시켜버렸어요. 이유요? 뻔하죠. 반복되는 인명사고, 그리고 늑장 공시.
이건 특히나 ESG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 회사 위험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장이나 연구소, 즉 현장에서만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룹의 가장 높은 곳, 최고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경영진 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쪼개기 상장 논란입니다. LS가 알짜 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스를 따로 떼어내서 상장시키려고 했거든요. 돈을 끌어모으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모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뒤통수 맞는 격이라며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데 구자원 회장이 주주들의 비판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면 주식 사지 않으면 된다.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지면서 LS그룹의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을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결국 LS는 상장 계획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참 주주들과 소통해서 결론을 낸 게 아니었어요. 정치권에서 압박 들어오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등 떠밀려서 상장 신청한 지 딱 5일 만에 허둥지둥 철회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LS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취약하고 외부 압력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 이후에 LS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재금 80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는 문제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또 사망사고가 나면요? 이제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그러니까 수십,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공시위반 같은 걸로 벌점이 쌓여서 15점이 넘어가면 투자자들이 다들 피하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안전 문제,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터지면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대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이 회사는 안 되겠다 하고 투자금을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LS그룹의 이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그 회사를 떠받치는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LS그룹,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에 남겨진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